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의 열기와 약간의 표정이 다르죠. 그 점이 아쉬운 오후 구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다른 걸까요? 고민 함께 해보시죠. 자, 가장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AI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운 것 맞을까요? 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탑2의 움직임 보시면 시원하게 오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가 두 종목 모두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제미나이의 부상? 그리고 엔비디아가 서한을 통해서 거품론을 하나하나씩 항목별로 반박을 좀 했잖아요. 네. 이 AI에 대한 논란 자체는 일단은 많이 잠재워진 상황이라고 안도해도 되는 분위기 자체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잠재웠죠. 일단 왔다.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줬고,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기저기서 지금 헐뜯고 물어뜯기에 바쁜 상황 속에 버블 논란, 고점 논란은 여전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투심이 안 좋았었을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물론 그 이후에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발목을 잡긴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채 발행 이후에 회수하는 기간이 중요한데 그 회수 기간이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아직까지 AI 고점 논란, 버블 논란은 저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불을 지핀 건 이제 이거죠. 고점 논란과 버블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TPU냐 GPU냐, 구글이냐 엔비디아냐, 이 싸움이 이제 맞아요.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는 AI 전체로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하는데, 네. 미국 증시 안에서도 약간의 좀 무게추가 조금씩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가요? 네. 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뉴스와 우리나라 증시를 이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시장의 압박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묶어서 본부장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 묶어서 흐름이 나왔다가 네. 오늘 흐름 어제까지 좀 묶어서 본다면 구글, 브로드컴 확장성이 있는 뭐 삼성전자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진 건 아닌지, 오늘도 파란불이 나오고 있는 쪽은 하이닉스 쪽에서 오후장 흐름이 나와서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까? 일단 최근에 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를 저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 지금 미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ETF 2배, 3배짜리 상품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기만 하더라도 연계돼서 지금 물량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본질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안 올라가는 이유를 원달러 환율이라는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원달러 환율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4분기에 저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숫자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대내 변수에 지금 흔들릴 때 한 번에 사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좀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매집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라면 저는 반도체 IT는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가능한 구간, 환율이 좀 부담이긴 하지만 네. 이라는 점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부장단에서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이 많아서 이쪽 집중해서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형주의 변동폭은 상당한데 시자 측면으로 본다면 보다 뚜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쪽은 소부장단에서 움직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에서의 매력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또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이 주문형 반도체가 나오는 과정에서 테스트 양도 많아질 테니까 아이디어 확장 어디까지 가능하다 보실까요? 네, 충분히 좀 매력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미나이 3 관련돼서 상당히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챗 GPT의 구독 결제를 좀 취소하고 제미나이 쪽으로 옮겼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TPU 관련돼서 이제 생태계 확대 기대감을 같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 오늘 지금 12% 시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지금 갭 상승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만약에 두산 쪽으로 구글 쪽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밸류체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판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오늘 투톡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분명히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오히려 투톱은 생각을 하고 있고, 소부장 쪽에서는 오늘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라던가 그리고 구글 쪽에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 시장에서 계속 좀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와 리노공업을 보면 지금 최근 다른 소부장 기업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계속 추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늘 ISC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밀리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쪽으로의 지금 앞으로의 좀 쏠림 현상들, 이런 것들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소부장 안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검사 장비 쪽이나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력도적인 측면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대표님 너무 소부장단에서는 컸어서요. 그러면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쪽이 조금 더 후반까지 이끌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주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힘을 받았다가 이제 음봉으로 전환되는 맞아요. 모습까지 네.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소부장 쪽은 부담이 좀 덜한 투자처로 시장에서는 좀 인식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소부장 기업들 쪽에서 좀 눌려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눌렸지만 그동안 추세를 유지했던 종목들이 구글 쪽으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히려 부담은 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는 오늘 상승세 나온 기업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에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소부장 쪽도 이제는 매력도 있다. 다만 오늘 추세가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당분간은 오히려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세 나온 쪽 위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소부장단 안에서 그동안은 계속 맥없이 떨어지던 종목군들도 많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유리기판이기도 했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사실 유리기판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픽으로 오늘 가져와 주셔서 원픽을 듣고 또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외면을 받아오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이제는 봐야 되는 포인트, 그중에서 종목을 좀 고르셨다면 포인트 잡고 이야기 좀 시작을 우리 해볼까요? 이제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봤어 왔는데, 네. 최근 약 한 2주 동안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렇죠. 하루 이틀도 길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루에 뭐 계속 이제 100포인트씩은 진짜 우습게 움직이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깊은 상황이지만, 저는 유리기판 쪽에서 보면 삼성전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숨은 종목을 좀 찾아보자면 JNTC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조정의 이 각도가 너무 가팔랐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JNTC는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JNTC를 좀 가지고 왔고요.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스마트폰 사업부에서의 매출도 이제 점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여기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JNTC 이게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DDR4, DDR5 가격 올라가는 거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LP DDR 시리즈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 LP가 로우 파워가 저전력 반도체인데 이게 왜 수요가 그럼 늘어날까 고민을 해보면 어제 제미나이 3부터 이제 한 번 더 강조가 될 부분이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챗 GPT, 제미나이 이게 누가 더 낫다 안 낫다를 떠나서 누가 더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가 뭘까라고 하면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네.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아니면 우리가 쓰는 노트북, PC 이걸 통해서 이제 접근성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이쪽 관련한 부품을 또 만드는 JNTC는 기존의 사업부에서도 저는 좋은 역량을 펼쳐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이제 유리기판까지 얹어졌을 때 저는 JNTC는 훨씬 더 좋은 실적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 박스의 하단이라고 보이는 17,000원, 제가 굉장히 좀 짧게 갖고 왔는데 1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 박스 상단 3만 원을 제시드리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받쳐줬을 땐 저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으로는 좀 짧게 주시긴 했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저희도 계속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고요. 워낙 AI에 대한 시장 관심이 오늘 높다 보니까 AI 하드웨어 쪽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앞서 많이 나온 키워드입니다. 구글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보시죠. 이재훈 대표님, 오늘 사실 하드웨어 쪽이 초반부터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 조금 더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저는 아직.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은 좀 천천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나오는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추세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구글 제미나이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이동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지금 여러 번 있었어요. 하드웨어 쪽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한 3번째 정도 시기를 맞이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항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런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든지 성과들을 좀 도출해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주자들도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보면 약간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그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목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라서 오늘 좀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기존에 우리가 솔트룩스라던가 가장 좀 마음 AI 이런 종목군들 가장 좀 시장에서 부각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네. 여전히 어려운 구간들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 종목들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다 완전 바닥을 위치하고 있고 저항대와 매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하드웨어 쪽에 시선을 두자라는 조언도 함께 주신 거고요. 그러면 언급이 좀 나왔던 네이버 쪽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선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구글발 모멘텀이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AI 서비스도 돈이 된다라는 논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네이버도 비슷한 경우의 수가 있다면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오늘 장중 저점에 조금 더 지금 가깝게 움직이고 빨간불 한 번도 켜지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이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 단일 어떤 흐름만 놓고 보기보다는 네. 두나무하고 이제 지분 합병에 대한 어떤 손익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사회라서 그런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막 무너졌다라고 좀 보기에는 충분히 현재 구간
어떤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음봉 캔들이니까 오늘의 하락에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두나무하고의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일단락 되게 되면 결국 네이버는 네이버 본연의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두나무하고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은 두나무 쪽에 유리하게 보이는 좀 숫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실망감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장기전으로 봤을 때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주들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은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이고 이들이 만약 살아남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러버 X를 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서 네이버는 지금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할 때가 아니라 없으신 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메리트로 보면은요. 앞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아직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무게추를 실어 두셨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요. 저도 사실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하면 네. 하드웨어가 지금 월등히 앞서죠. 아,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 1등인과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도 3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그럴 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서 이쪽으로의 어떤 과감성 있는 베팅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신 네이버만큼은 현재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저는 충분히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는 네이버가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AI란 키워드를 가지고 하드웨어 봤고요. 소프트웨어 봤습니다. 이젠 AI 인프라 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필두로에서 이쪽은 이상 무인지 오늘 장에 나오고 있는 시세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아직 안 꺾였다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자, 오늘 전력 설비 변압기 3대장을 본다면 그래도 빨간불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가온전선 필두로 해서 4에서 5.8%까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궁금한 부분은 에너지 내에서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바라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시원한 건 없지만 계속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력 설비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LS 일렉트릭이 가장 강하면서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쪽은 오늘도 5% 이상 오르다가 또 윗꼬리가 달리긴 했거든요. 선택지를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도 탄력성을 봐야 되는 건지 이 점도 헷갈립니다. 어느 쪽 중심으로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저는 에너지 쪽, 특히 전력 쪽의 종목군들은 탑3 같은 경우는 물론 효성중공업은 좀 가격대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스토리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세가 나오다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사실 조방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 부침과 조정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서 그럼 누가 제일 잘 이 어려운 구간을 잘 버텨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전력 쪽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AI 확장 모멘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구도를 명확하게 시장에서의 지금 그런 존재감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으로 인한 부담스러움으로 약간의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조금은 둔화되는 것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종목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LS 일렉트릭 좀 좋게 보기는 해요. 그 이유는 사실 스토리로 봤을 때 효성중공업과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더 매력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3분기 때 실적에서 관세 때문에 좀 비용들이 있었고 3분기 실적에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성장할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오히려 저는 내년에는 LS 일렉트릭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도 빅테크향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저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우리가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비싼 거는 있겠지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전력 설비 쪽이 다 매력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탑픽으로 고른다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을 한번
선택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4분기부터는 관세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좀 덜쳐낼 수 있을 거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실적보다도 오히려 후발로 실적이 가장 레벨업되는 게 늦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더 버프를 받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LS 일렉트릭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지를 본다면 전력설비는 대표님 미국 향으로 한정해서 보는 게 지금 맞다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향으로 보는 게 가장은 좀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실적 키워드 반영된 시기까지 좀 언급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좀 AI에서 뻗어나간다면 저희가 ESS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오늘 초반부터 움직임이 나와서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오늘 이 안에서도 굳이 좀 뽑아 본다면 AI와 연결고리가 깊은 쪽,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반도체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서 한정해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을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밖에 종목들도 많은가요? 결국은 동박도 필요하다라는 논리하에 오늘 연결고리 짓고 지어서 오르는 쪽이 많은데 이렇게 교집합으로 오르는 쪽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주는 게 맞을까요? 일단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두 가지 박인 거죠. 회로박, 전지박. 그렇네요. 전지박.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도 엮을 수 있고 2차 전지에도 이제 엮을 수 있어서 이건 좀 별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석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확 나왔다가 환율에 대한 좀 부담 때문에 지금 석화 기업들이 순식간에 좀 얼어붙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처럼 그들만의 뭔가에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은 또 고개를 들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저는 나름의 좀 스토리가 있는 쪽에서 찾아봤더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하고 갔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상신 EDP라고 하는 기업이요. ESS네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그래도 지금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수요에 대한 증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상신 EDP를 한번 보는 게 맞다. 사실 상신 EDP보다는 한중 NCS를 저는 더 중요하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한중 NCS의 조정의 폭이 지금 깊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조정이 깊은 건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었을 때는 저는 상신 EDP의 현재의 흐름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대형 캔을 만드는데 이 중대형 캔을 만들음에 있어서 상신 EDP의 잠재적 경쟁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팩케이스 중대형 캔 쪽은 상신 EDP가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출발한 위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위치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했었을 때 2차 전지 전기차로 분류하면 희망이 없죠.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보면 이젠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쪽을 바라보신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한중 NCS를 조금 비중 있게 이야기 드려서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상신 EDP를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지금 종목군의 조언과 일치한다라고 본부장님 보면 될까요? 최근에는 신규 진입을 어떤 섹터에서든 노릴 때 강한 쪽을 보는 게 맞지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쪽에 대한 메리트는 보지 말자로 제가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사실 매매의 어떤 손익비를 따져보면 네. 조정을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 항상 우리의 예측을 좀 벗어나서 깊게 나오거나 길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아침만 하더라도 조정의 반도체 사신 분들은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그래, 내가 맞았어.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패턴이 참 우리가 예측하기에 정말 어려운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조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쪽에 들어가서 비중을 적게 들어가든 아니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서 대응을 하든 여기에 맞는 어떤 매매 전략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춤이 필요하니까요. 네. 여기에 대한 전략 고민도 함께 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에서 어떠한 힌트가 나올지 이 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장 초반부터 시총 상해주 가운데 유독 파란불로 눈길을 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였거든요. 자, 그 섹터 안에 카테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재상장 이후에 이틀 동안 단 하루도 여유 있는 시점이 없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0%, SP홀딩스는 20%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중에 160만 원 선도 이탈이 나왔죠. 일단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심리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어제 좀 조언을 좀 받긴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으로 더 흔들리는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현 대표님, 오늘도 증권가에서는 200만 원 넘게 22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봅니다. CDMO 쪽의 모멘텀을 보는 게 맞습니까? 워낙 가파른 칼날인데 기대감은 큰 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저께 흐름을 보고 오늘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몰랐거든요. 좀 과한 느낌도 있으실까요? 네, 일단 론자랑 이제 우시바이오랑 좀 비교를 해서 굉장히 좀 고평가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네. 했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를 살펴보면 약간 예전에 오히려 삼성 에피스 때문에 못 받았던 ADC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건데 저는 그 내용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는 온전히 CDMO 관련된 이런 이익이 다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더 좋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40%대 이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6공장도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그리고 4공장까지 계속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에 따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분리가 됐기 때문에 더 수혜적인 측면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빠지는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라도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저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린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하락이 나온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분이 생각보다는 거래량도 좀 실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좀 가중되고 하셨겠지만 이미 지금 60일선을 이탈을 해서 121선까지 거의 맞닿은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끌고 가볼 만한 매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신규로 나도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 CDMO 관련돼서 좀 나는 모멘텀 기대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121선까지 눌린다고 한다면 그때를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면은 지금 아직은 우리가 볼 기회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눌린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좀 재반등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상장 이후에 굉장히 많은 좀 노이즈, 특히 론자와 비교하는 이런 뉴스들이 좀 심리를 건드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이 기업의 가치와 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만요. SP홀딩스도 비슷하게 기술적인 라인의 기인에서 봐도 괜찮을까요? 이쪽은 기술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지라 비슷한 시각도 유효한가요? 사실 에피스는 좀 네. 더 어렵게 좀 더 보는 게 어렵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저께보다 더 터지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추세를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역사들이 없기 때문에 지지라인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가치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이런 조정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정상화되는 데는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 굵직한 종목들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강한 쪽
그래서 힘을 실어도 되는지 궁금한지 의료 AI 이야기 본부장님과 해볼게요. 오늘도 로킷 헬스케어가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그 모멘텀 가지고 두 자릿대 강세입니다. 한 2주 전부터였을까요? AI에 대한 거품 논쟁이 있었을 때도 AI 의료 이쪽은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꾸준하게 이쪽에서 나온 뉴스에 대해서는 반응도 뚜렷하게 나온다라는 믿음으로 전략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AI의 생태계가 확장이 돼서 뭔가 다른 산업과 합쳐졌을 때 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빠르고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의료 AI 진단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그래도 지수 대비 아웃퍼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이쪽도 사실 트렌드를 좀 쫓아가는 게 벅찰 수는 있습니다. 왜냐 작년만 하더라도 루니뷰도 JLK와 같은 기업들이 대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그들은 쏙 없어지고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또 대장주 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 상장주네요. 그렇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이쪽을 계속 쫓아가시는 분들이 행복하죠.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꼬아서 그래? 그러면 그들이 조정을 지금 받을 때 내가 사놔야겠다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더뎌가지고 이걸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이 꽉 막힌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계속 가는 쪽에만 지금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가는 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일정이 있어서요.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이 관점에서 우주항공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차 발사 앞두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관련된 뉴스 속보로 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의 흐름을 보신다면 한국항공우주가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움직임은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한적인 빨간불 현재 구간 나오고 있고요. 이지은 대표님, 대형주 중에 한국항공우주가 움직이는 게 나로 이벤트, 누리호 이벤트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일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누리호 민간 기업이 아마 최초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서 이제 네. 주도하에 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주도 섹터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 누리호 관련돼서의 이런 재료의 힘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못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말 개화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대 심리가 그렇게까지 클 수 있을까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는 움직이는 이유가 물론 이 재료에 대한 일정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그 미국 쪽 전투기 관련된 그 일정이 지금 12월 달에로 아마 이제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예전에 첫 번째 때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좀 기대 심리가 더 강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살짝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실적도 그래도 받쳐주는 쪽이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고 UAL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이제 앞으로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자체를 막 돌린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정에 따라서 하락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이런 일정에 따른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받아갈 수 있는 재료로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재료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다른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와 차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만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작은 중소형 쪽은 어떨까요? 뉴스플레이로 좀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니까요. 김태선 본부장님, 일정 앞두고 전후로 탄력성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뉴스에 따라서 튀는 종목도 많아서 인텔리안테크라든가 세트레가이라든가 조금 더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너무 약합니다. 안 그래도 약하다. 제가 이쪽 뉴스를 보내주셨길래 쭉 봤는데 언급드릴 게 없고 괜히 지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론도 걱정해야 되고
막상 발표를 했는데도 안 오르면 어떡할까 또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은 앞서 이야기해 주신 한국항공 우주에만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질칸 이슈와 함께 일정 있는 이야기들 전략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선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이재은 대표 두 분과 시간 함께 꾸려봤네요. 오늘 고맙습니다.